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한국 박스오피스 파묘 댓글 부대와 고질라콩 제치고 6주 연속 흥행 성공이란 제목의 미국 언론 버라이어티 기사와 파묘를 정식으로 영화제에 초청한 중국의 중국 관람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싹한 한국 공포영화 파묘가 6주 연속 국내 박스오피스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주목할 만한 신작 댓글 부대와 고질라콩 뉴 엠파이어의 도전을 가볍게 물리쳤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통계 서비스 코비스에 따르면 최민식 주연의 파묘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주 대비 32% 하락한 308만 달러 수익을 기록했지만 40일 만에 약 1,100만 명의 관객으로부터 벌어들인 누적 총액 7,870만 달러를 넘는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다음은 영화 파묘가 오는 19일 개막하는 제14회 베이징 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베이징 국제영화제 측이 발표한 240여 편의 파노라마 부문 상영작 가운데 파묘 등 한국 영화 5편이 포함됐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지난 2일 제74회 베를린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홍상수 감독의 여행자의 필요는 디멘션 부분에 수정검상을 수상한 김혜영 감독의 괜찮아는 우먼스 초이스 섹션에 각각 초청됐고 올해 첫 1,100만 관객 돌파에 성공한 장재영 감독의 오컬트 영화 파묘는 카니발 미드나잇 스릴 섹션에 초청됐습니다. 또 박홍준 감독의 해야 할 일, 김용균 감독의 소풍 등 총 5편의 한국 영화가 중국 관객을 만납니다. 다만 이들 5개 작품이 초청받은 부분은 파노라마 섹션으로 수상작을 가리는 경쟁 부분은 아닙니다.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된 베이징 국제영화제는 상하이 국제영화제와 함께 중국 최대 영화제로 꼽힙니다. 2016년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고 중국의 한한령이 내려진 이후 중국에서 정식 개봉한 한국 영화는 남훈이 주연의 오문이 한 편에 불과합니다. 또 주요 중국 영화제에서 한국 최신작 상영이 매우 드물었다는 점에서 파묘 등의 초청은 이례적입니다. 특히 파묘가 국내 개봉 직후 한 중국 놀이꾼이 중국 배우들의 얼굴에 축경을 새긴 것을 두고 매우 모욕적이고 굴욕적 행위다. 한국인들이 얼굴에 모르는 한자를 쓴다는 게 참 우스꽝스럽다며 조롱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현재 개봉되지도 않는 한국 영화를 조롱까지 하는 데 대해 한국 누리꾼들이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파묘의 베이징 영화제 초청은 그만큼 대중성과 작품성을 인정받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는 파묘가 인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파묘는 오늘 날짜 인도네시아에서 230만 명을 공식적으로 돌파했고 베트남도 오늘 날짜로 1930억 동 원화로 105억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베트남 영화 관람료가 평균 10만 동에서 13만 동 정도이고 13만 동으로 따져도 이미 관람객이 270만 관객이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도 현재 11일 만에 220만 관객을 동원했으며 말레이시아는 지난주 300만 링깃을 넘어 이번 주 400만 링깃으로 원화로 11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영화 관람료가 평균 15링깃 정도이니 우리 돈으로 4,000원 정도 약 27만 5천 명 정도의 관객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관객 수만 계산해도 747만 5천 명 정도라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몽골, 대만 관객 수를 모두 합한다면 적어도 해외 관객 수만 800만 명은 충분히 넘었다고 관측됩니다. 수출된 133개국 중 10%도 개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파묘의 해외 통합 관객 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묘를 해외 극장에서 관람한 중국 관람자 반응입니다. 촘촘히 진행되는 플롯은 최근 본 것 중 이미 최고 수준이다. 프랑스어 부분이든 숲 안개 속의 대화든 물론 10점짜리 음악이든 그저 인상적이다. 헛된 장면이 하나도 없고 모든 부분이 훌륭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받고 있는 영화다. 영화 속 인물 중에 한 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게 꽤 흥미롭고 민간설화도 많다. 정면 촬영의 신선함이 영화 분위기와 너무 잘 어울린다. 칭찬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번에는 정말 일본 악마들이 나왔다. 나쁘지 않아요. 분위기도 너무 잘 표현되고 색감도 좋고 김고은의 표정도 너무 잘 표현된 잘 제작된 작품이 마음에 드는데 하지만 마지막 부분이 좀 성급하네요.
영화는 평범하지만 큰 화면에서 김고은이 최고의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완전 몰입했습니다. 별 3.5개. 첫 번째 관에 대한 에피소드가 가장 무서운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제사 풍습이 제가 잘 알고 있는 풍습과 비슷하다는 사실에 저는 기분 좋게 놀랐습니다. 닭을 죽이고 쌀을 흩불리고 진과 북을 치고 음양 풍수지리, 이런 기이한 힘과 혼돈을 중국도 촬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김고은은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여동생들과 영화관에서 봤습니다. 무서웠고 떨렸어요. 저도 너무 좋았어요. 기대 이상이었어요. 내용도 풍부하고 리듬도 좋고 음향 효과도 잘 어울려서 좋았어요. 이건 정말 민속학적인 인류학 영화다. 너무 좋았어요. 저는 별로 무섭지 않은 호러 서스펜스 이 영화를 좋아해요. 처음으로 영화관에서 공포영화를 보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한국 영화의 문화적 산물과 공포영화에 숨겨진 민족주의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대단한 한국 영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비로운 귀신 출몰 영화를 좋아하는 영화 마니아라면 장재영 감독의 파묘가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빈틈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괴물 영화 스타일로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정말 겁이 났어요. 친구도 겁에 질린 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 스타일의 공포영화, 아픈 스토리텔링, 한국의 역사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는 매우 신선합니다. 이 영화는 보는 내내 나를 불안에 사로잡았고 줄거리도 아름답게 전개됐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느 순간에도 혼란스럽지 않았다. 정말 마음에 들었고 다시 보고 싶어요. 10점 만점에 10점. 사운드 디자인 효과는 지금까지 본 영화 중 가장 훌륭합니다. 솔직히 파묘는 어떤 할리우드 영화보다 뛰어난 올해의 최고의 영화다. 현재 올해의 최고 공포물입니다. 아마도 지난 2년 동안 최고의 외국 공포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지하게 한국 장르의 네오 느와르 호러를 좋아한다면 놓치지 마시고 최대한 큰 화면으로 감상해 보세요. 드디어 이 영화를 혼자 볼 기회가 생겼는데 너무 신난다. 도연이랑 고은이 너무 멋있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더밤 파묘 댓글들을 보면 옆에 어느 나라에서 접속했는지 표시가 납니다. 중국 인구가 14억이나 되고 화교들이 많다 보니 미국, 대한민국, 대만,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등 많은 나라에서 보고 있습니다. 몇몇 댓글들이 중국에서 해적판이 풀렸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단 중국은 해적판이 풀리게 되면 가장 먼저 올라오는 곳이 중국의 유튜브라 불리는 비리비리의 쪼개기 형식으로 올라옵니다. 이미 넷플릭스 눈물의 여왕은 쪼개기나 고화질 풀 버전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홍콩에서 상영을 하지 않았고 어떤 OTT에서 파묘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적판은 아직 풀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번에 베이징 국제영화제가 열리면 캠코더를 가지고 극장에 들어가 촬영한 저화질 해적판이 돌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어쨌든 파묘가 이번에 베이징 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하는 만큼 중국에서도 많은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식 상영도 가능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국은 아이러니하게 할리우드 영화 고질라콩 뉴 엠파이어가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언젠가는 중국에서 한국 영화가 정식 상영되어서 중국 박스오피스 1위를 하는 모습을 꼭 한 번쯤은 보고 싶습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